양립성은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필기에서도 중요하고 실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중 세 번째 챕터 인간 계측 및 작업 공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지만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극단치 설계란 무엇이냐 하면 극단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할 시에 많은 사람을 수용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극단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치 설계는 최대 치수 또는 최소 치수를 기준으로 설계하게 되는데 최대 치수는 대부분 90, 95, 99%를 기준으로 하는데 흔히 95%나 5%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일 경우의 예로는 울타리의 높이를 설정할 때, 그 다음은 출입문의 높이를 설정할 때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높이나 출입문 높이는 사람의 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를 설정한다 생각해주면 되고, 이때 최소치의 예로서는 선반의 높이, 조정 장치의 조정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에 맞추지 않게 되면 키가 작거나 팔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람들은 해당 부분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최소 부분에서는 버스 손잡이나 기차 전철 등의 손잡이도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절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조절 범위는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에 맞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통상 5에서 95% 타일까지 맞추고 90%의 범위를 수용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을 조절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침대, 의자, 높낮이 조절, 자동차 운전석 위치 조절 등이 있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균치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이는 무엇이냐면 조절식으로 하기 곤란할 경우에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이의 예로서는 은행의 창구 높이와 그 다음에 슈퍼를 가서 계산대를 보게 되면 모두 같은 높이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 다음 중 은행 창구나 슈퍼마켓의 계산대에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인체 측정 자료의 응용 원칙은 무엇인가? 일단 평균치 설계가 정답이 되겠고 극단치 설계나 조절 범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에는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체의 생리적 활동 척도입니다.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때 흡기 부분에 산소는 21%, 질소는 79%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무슨 퍼센트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와 질소 농도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아르곤이나 기타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질소와 산소만 있다고 생각해서 산소는 21%, 질소는 79% 있다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출제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공식 또한 밑줄 쳐서 암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소 소비량 부분도 밑줄 치고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럼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는 직접 한번 해설을 통해서 풀어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픈 채팅방 혹은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양립성입니다. 양립성은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필기에서도 중요하고 실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립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성질을 뜻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적 양립성입니다. 먼저 개념적 양립성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으로서 오른쪽에 양립성에 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정수기를 봤을 때 정수기의 빨간색은 온수로 설정하게 되고 파란색은 냉수로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 개념적 양립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간적 양립성도 내용을 보는 것보다 우측의 예로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켤 때 오른쪽 화구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버튼을, 왼쪽 화구는 왼쪽 버튼을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가스레인지 화구가 왼쪽, 오른쪽 두 개 있다고 했을 때
1번 버튼과 2번 버튼을 보게 된다면 1번은 왼쪽에 있는 화구가 발생하게끔 하는 것이고 2번에 대한 조작법은 2번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화구에 불이 붙는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공간적 양립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운동의 양립성은 말 그대로 운동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혹은 자전거를 운전할 때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자전거 혹은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운동의 양립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식의 양립성은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손으로 반응하고 소리로 제시된 정보는 말로 반응하는 것이 양식의 양립성이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넘어가서 신체 역학 부분입니다. 신체 부위의 운동인데 이 부분은 가볍게 읽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필기에서는 가끔 출제되긴 하는데 굴곡은 관절의 각도가 감소, 그 다음에 신전은 관절의 각도가 증가하는 것. 이게 한글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데 뒤에 있는 영어 부분을 좀 알 수 있다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향일 때는 아래, 상향일 때는 위, 그 다음에 내전일 때는 몸 중심선으로 향하는 것, 그 다음에 외전일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글씨를 봤을 때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게 되면 그대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에 있는 신체 활동의 에너지 소비 중 산소 소비량 및 에너지 대사율 RMR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RM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으로 구할 수 있고, 작업 대사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작업 시에 소비된 에너지 빼기 안정 시에 소비된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MR을 구하는 공식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RMR에 따른 작업의 강도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1에서 2의 범위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경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에서 4가 나올 경우에는 중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중간 정도의 작업, 그래서 보통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4에서 7일 경우에도 중작업인데 이때 한문을 보게 되면 2에서 4일 경우에는 가운데 중자를 쓰고 4에서 7일 때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따라서 RMR이 높아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작업을 한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7 이상의 경우에는 초중 작업으로서 과격한 작업에 해당되는 것을 RMR 7 이상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 보도록 하면 휴식시간 산출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휴식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휴식시간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1.5, 이때 2는 무엇이냐면 특정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분자에는 60, 괄호 2-5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것이구나 체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이나 나합격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산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를 버리지 말고 계속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만의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산기가 허용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계산기가 허용되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계산기를 구입하셔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의 계산기를 갖고 사용할 경우에는 조작법이 익숙치 않아서 시험 시간에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꼭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에서 부품 배치의 원칙 부분 체크하고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배치를 해주는 기사는 계급이 중사다. 그래서 부품 배치의 원칙으로는 첫 번째 기능별 배치의 원칙, 그 다음에 사는 사용 빈도의 원칙, 그 다음에 중은 중요성의 원칙, 마지막은 사용 순서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에서 실기까지 대비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실기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 중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작경제의 원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경제의 원칙은 정말 중요한데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작경제의 원칙으로는 첫 번째 신체 사용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배열에 관한 원칙,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대한 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내부로는 첫 번째 동작능 활용의 원칙, 두 번째 작업량 절약의 원칙, 세 번째 동작 개선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측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작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경제이기 때문에 신체 사용에 대한 원칙은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도 정말 중요합니다.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게 되면 모든 공구 및 재료는 정 위치에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낙하식 운반법을 사용하며 재료와 공구들은 자기 위치에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망치나 스패너 같은 걸 사용했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그것을 바닥에 놓거나 다른 위에 올려놨을 경우에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래 있던 자리에 놓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의 효율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 사용자 요구 조건까지 다 맞추게 된다면 더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위로 올라가서 의자 설계의 일반 원리 별표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며, 그 원리로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요추의 전망 곡선을 유지할 것. 이것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 어떤 것이 편할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의자가 등받이가 일자로 있다면 우리는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요추의 전망 곡선을 유지해서 허리에 무리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고, 세 번째는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감소시켜주며, 네 번째는 자세 고정을 줄이고, 그 다음에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던 부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고, 그것 중에 극단치 설계, 조절 범위, 평균치 기준 설계가 있었다 정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극단치 설계에서 최대일 때는 뭐가 있고 최소일 때는 예시가 무엇이 있는지 암기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대사율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되고 각각 범위도 같이 암기해 주도록 하며, 세 번째, 휴식 시간 산출 계산 문제 암기하고 계산 문제도 한 두세 문제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의자 설계의 일반 원리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도 한번 하면서 같이 암기해 주도록 하고, 마지막 동작경제의 원칙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챕터였던 인간계측 및 작업 공간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